안녕하세요. 드디어 연방준비제도에서 리세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30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11월 29일 날에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베이지북이라는 거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거는 1년에 8번 발표하는 정부 문건이고, 그리고 각각의 연준이, 총 미국에는 12개의 연준이 있는데, 이 연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각각의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하는 리포트인데, 이걸로 보기는 좀 힘들고요. 블룸버그에서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미국의 경제가 투표를 맞아가지고 거의 정신분열병이 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기사 내용인데, 그래서 가장 봐야 될 만한 게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이거예요. BBAI, 베이지북 액티비티 인덱스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경제 활동 같은 걸 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언제나 리세션이 왔어요. 여기 보이시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회색 음영 처리된 부분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던 부분인데, 항상 왔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방준비제도에서 얘가 마이너스 갔다는 거를 이제 베이지북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미 많은 연방준비제도의 그 이사들이 2024년도에는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인식했다는 거를 정부 문건으로 보여준 거죠. 굉장히 큰 지표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되게 마켓도 환호를 했는데, 보세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마켓에서는 거의 환호를 했어요. 검은색이 10월 18일날 조사한 것, 그리고 파란색이 11월 29일날 이번 베이지북이 발표하고 나서 발표한 건데, 보시면은 이미 2024년 3월까지도 마켓에서는 이미 금리를 10월 달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베이지북이 발표하고 나서는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심지어 2022년 1월에는 금리가 다시 제로 금리를 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드 와치에도 잘 나오고 있는 건데, 많이 보셨죠? 이 페드 와치에서는 지금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베이를 하고 돌리고 있는데, 12월 23일에서는 동결할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97.3%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4년 1월에 있는 FOMC에서는 동결할 것이다가 80%, 인하할 것이다가 15%가 나왔는데, 3월부터는 확 바뀌기 시작해요. 보시다시피 동결할 것이다는 쪽은 34% 정도지만, 인하할 것이다는 벌써 50, 거의 60%가 나온 게 65% 정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25bp가 아니라 거의 50bp 이상 강하게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생겼고, 그 뒤로 보는 건 사실 볼 의미가 없어져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하를 강하게 프라이싱하기 시작했고요. 2024년 6월 10일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도 금리를 동결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1.2%밖에 남지 않았어요. 즉 우리가 2024년 12월쯤에서는 결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금리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그런 마켓의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12월 29일 날 그 발표했던 GDP의 자체는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포캐스트는 4.9, 지난번에 2.1%였는데 실제로 5.2%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가 나왔어요. 거의 뭐 이머징 마켓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다시 예전의 미국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수치는 5.2%지만 사실 뒤에 뒷단에 있는 연방준비제도에서의 뒷단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5.2%라는 경제 성장률을 계속 지속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가 됐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일어났던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브라질이 오펙 플러스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것도 같이 블룸버그 기사인데, 이거는 12월 1일 어제 발표한 기사고, 브라질이 이제 오펙 플러스에 들어가게 돼서 2024년도 1월인가 2월부터 이제 오펙의 멤버로서 활동하게 될 것인데, 브라질이 오펙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펙의 석유에 대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나게 되겠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계속 지속적으로 증산하고 있는 나라고, 그것 때문에 브라질이 오펙에 들어간다고 하자마자 좀 기름 가격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좀 이런 것도 살펴볼 만할 것 같고, 또 더 재밌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UAE가 브릭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와 브릭스가 되게 겹치는 국가들이 많아진, 브릭스의 B를 담당하고 있는 브라질이 오펙으로 가고, 오펙의 수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로 들어가면서 좀 두 간의 그룹에서 좀 크로스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고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그 페드의 대차제도표인데, 이거는 11월 29일 날 나온 대차제도표로, 우리가 이미 지난번 대차제도표에서 봤다시피 잘 보이시나요? 숫자가 줄어들지 않은 걸 보이시죠? 이때는 긴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었고, 지금에 와서는 모기지 채권이 조금 팔렸어요.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양적 완화를 위해서 모기지 채권과 그리고 일반 채권 같은 걸 매입을 했었었는데, 이걸 이제 다시 매각을 하면서 시장에는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격주로 시행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그 양적 긴축이 시행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되게 좀 좋은 지표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론 항목 같은 경우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를 뜻하게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풀리겠지만 그만큼 은행이 힘들어가지고 연방준비제도에서 우리 너무 힘들어요. 직업준비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라고 돈을 끌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좋은 지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가까이 수치를 정확히 아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은행이 빌리는 창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프라이머리 크레딧에 써 있는 디스카운트 윈도우, 재할인 창구라 그러나요? 그리고 뱅스턴 펀딩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계속 상승하는 거 보여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줄어든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줄어든 걸 보이면서 이제 은행에서의 스트레스가 좀 더 완화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은행권은 좀 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Other Credit Extension 같은 경우에서는 FDIC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일종의 예금 보호 공사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 파산한 은행의 예금을 먼저 여기서 받아주고 그래서 이거를 점차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거는 계속 다른 대형 은행이나 중소형 은행에다가 이제 매각 절차를 해가지고 청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 꾸준히 줄어드는 수치여가지고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FDIC 예금자 보험 자체가 늘어나는 게 보인다면은 그 뜻은 어느 은행 하나가 지금 파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수치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된다면 그거는 조금 저희가 생각해야 될 지표겠죠. 그럼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경기 지표를 봐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하게 되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다 구인 구직 혹은 실업 그런 거에 관한 지표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12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자정에는 졸트 잡 오프닝이 발표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채용 공고 특정 기간 동안의 채용 공고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채용 공고가 많다면은 고용주들이 채용에 희망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노동성이 강하다는 신호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12월 6일 날 되면은 다시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수출과 수입을 잘하고 있는지를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ADP Non-Farm Employment Change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역시 고용 상황에 초기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되게 보여주는 선행성 지표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면 비즈니스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그리고 임금 상황과 소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미국 경제가 되게 화랑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아까 위에 보셨던 졸트랑 되게 비슷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졸트가 잘 나오면은 이 비농업 고용 지수도 잘 나올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다음에 12월 7일에서는 이니셜 잡네스 클레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지표예요. 실업 청구 수당으로서 이것도 알고 있으시다시피 그 실업 보험을 신청한 개인의 수가 얼마나 늘어난지를 보여주게 되고 이게 만약에 증가하게 된다면은 고용 시장이 완화가 되고 있고 감소가 되고 있다면 고용 안정성이 좀 개선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이걸 그냥 한번 수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저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예측치보다는 조금 감소했지만 이전 수치보다는 좀 높아진 걸 볼 수 있는데 뭐 이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는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거의 평균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은 이상 시장에 크게 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거는 네, 여기 보면 실업률이 있네요. 이 실업률도 지금 3.9%. 근데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3.9%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좀 애매한 수치긴 하지만 만약에 3.9%로 계속 가고 있으면은 미국의 경계가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지표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이 3.9%로 계속 유지되게 된다면은 이 지표는 일종의 그 선행 지표로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측하게 되는 그런 지표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베이지북에서의 BBAI죠. 베이지북 액티비티 인덱스 그게 마이너스 간 거와 똑같이 실업률이 3.9%와 똑같거나 아니면 좀 더 위에 있으면은 그것도 좀 더 뭐 미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이 그 기조를 좀 틀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수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나 보던 그 금요일 날 아침 6시 30분 새벽 6시 30분에서는 페드의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페드의 대차대조표가 나오면서 지금 페드에서 얼마나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은행권에서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 한 주에서 보여야 되는 지표들은 다 커버한 것 같고 가끔 나오고 있는 중요한 뉴스 같은 거는 저희 채널 통해서 계속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